여러분은 살면서 몇 번이나 사람을 잘못 봤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반대로 별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 진짜 소중한 인연이 된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사람을 보는 눈이 참 없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했고 달콤한 말 한마디에 쉽게 마음을 열었죠. 그러다 뒤통수를 맞고 상처받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는 건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배우고 익혀야 하는 기술이라는 것을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본성을 탐구해온 철학자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사람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5가지 안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5가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더 이상 겉모습에 속지 않게 되고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되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첫 번째 안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의 진짜 얼굴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제 경우엔 이 기준 하나만으로도 제 주변 사람들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됐으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안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익이 없을 때 그 사람을 보라.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3가지로 나눴습니다. 쾌락의 우정, 이익의 우정, 그리고 덕의 우정이죠. 쾌락의 우정은 함께 있으면 즐거워서 만나는 관계입니다. 이익의 우정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지되는 관계고요. 하지만 진짜 우정은 덕의 우정, 즉 상대방의 인격 그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에게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드러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돈이 많을 때, 권력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웃으며 다가와 친절을 베풀고 좋은 말로 칭찬을 아끼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곁에 있나요? 중국 명나라 시대 학자 홍자성이 쓴 책은담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난할 때 친구를 사귀면 그 정이 오래가고 부귀할 때 사람을 대하면 그 인연이 멀어진다고 말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팀장일 때는 친하게 지내다가 평직원으로 돌아가니 연락이 뚝 끊기는 사람들 주변에 없나요? 반대로 직급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대해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의 인품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젊은 분들에게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아직 성공하지 않았을 때, 가진 게 별로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함께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의 사람입니다. 시니어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 달라진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섭섭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제야 진짜 사람과 가짜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첫 번째 안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내 곁에 남아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사람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라.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도덕성은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난다고 말이죠. 이건 정말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자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예의 바르고 친절합니다. 상사 앞에서, 고객 앞에서, 중요한 사람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어떤가요? 식당 직원에게, 택배 기사님에게, 청소하시는 분들께, 자기 밑에서 일하는 후배나 부하 직원에게 어떻게 행동하나요? 여기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어느 회사 임원이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였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완벽한 매너로 우아하게 식사를 하시더군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유머도 적절히 섞어가며 대화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나올 때 종업원이 실수로 그분의 옷에 물을 조금 튀겼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더니 정말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어요.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저게 진짜 모습이구나. 아까 보여준 배려와 친절은 다 계산된 것이었구나.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선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선배가 청소하시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공손하게 마치 자기 어머니께 하듯이 말씀드리시더라고요. 그 후로 그 선배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프랑스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마음으로 봐야 잘 보인다고요. 약자를 대하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척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런 이득도 계산도 필요 없는 순간이니까요. 그저 그 사람이 가진 인간성 그 자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특히 리더 위치에 있는 분들, 누군가를 채용하거나 협력할 파트너를 선택할 때 이 기준을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웨이터를 어떻게 대하는지, 청소 직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나중에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있습니다. 연애를 하는 젊은 분들에게도 이 안목은 정말 중요합니다. 데이트 상대가 식당 직원에게 함부로 한다면 나중에 관계가 익숙해졌을 때 나에게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안목은 명확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도 줄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거기에 진짜 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위기의 순간 행동을 보라.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불이 나무를 만나면 타오르듯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본성이 드러난다고 말이죠. 평온한 일상에서는 누구나 좋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웃고 배려하고 친절하죠.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발뺌하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제가 겪은 일입니다. 몇 년 전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중대한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손해액이 엄청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때 팀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실
그 실수는 여러 사람의 잘못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는데도 그 친구가 자신이 주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해결 방안을 만들어 상황을 수습했어요. 그 후로 저는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봤습니다. 평소엔 그냥 평범한 직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위기의 순간 보여준 그 책임감과 용기가 진짜 그 사람의 본질이었던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평소 화려하게 말 잘하고 자신감 넘치던 사람이 정작 문제가 생기자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연락도 안 받고 나중에는 마치 자기는 관련 없는 사람인 척 하더군요.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야 강한 풀을 알 수 있다고요. 위기야말로 사람을 시험하는 가장 정확한 시험지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안목은 더욱 중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조직 개편, 사업 실패, 개인적인 위기 등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마주하죠. 그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도망가지 않고 함께 고민해주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말이죠. 젊은 친구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위기를 맞을 겁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려울 때 함께한 사람들을요. 그들이 여러분의 진짜 친구이고, 진짜 동료이고, 진짜 가족입니다. 시니어 분들은 이미 인생의 여러 위기를 겪으셨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었고, 끝까지 남아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경험이 바로 사람을 보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세 번째 안목은 이렇습니다.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도망가나요? 아니면 함께 하나요? 책임을 떠넘기나요? 아니면 자기 몫을 다하나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작은 약속을 지키는지 보라.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고요.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는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큰 약속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중요한 계약, 중요한 일정, 큰 금액이 오가는 약속만 신경 쓰면 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의 신뢰도는 작은 약속에서 드러납니다. 저녁 6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항상 15분씩 늦는 사람, 전화 주겠다고 하고 안 하는 사람, 빌린 책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 작은 부탁을 하고 나서 감사 인사조차 없는 사람.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무너집니다. 반대로 작은 약속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몇 분 일찍 도착하는 사람, 빌린 물건은 반드시 깨끗하게 해서 돌려주는 사람, 사소한 부탁이라도 결과를 꼭 알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큰 일도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큰 것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명나라의 사상가 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믿음을 저버리는 자는 큰 믿음도 얻지 못한다고요. 실제로 제 주변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작은 약속에도 진지하다는 겁니다. 바쁜 와중에도 약속 시간은 철저히 지키고 작은 부탁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사소한 것 하나도 기억하고 챙깁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몇 분 늦는 게 뭐 그리 대수냐. 깜빡한 건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 작은 습관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신용을 결정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얻느냐, 잃느냐는 바로 이런 작은 것들의 축적입니다. 시니어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평생 신뢰를 쌓는 건 정말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신뢰는 대부분 작은 약속을 어기면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것도요. 네 번째 안목은 명확합니다. 그 사람이 작은 약속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사소한 약속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중요한 약속은 더욱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큰 약속도 지키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실패와 성공 앞에서의 태도를 보라. 마지막 다섯 번째 안목입니다. 이건 정말 결정적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가는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없나요? 일이 잘 풀릴 때는 여유롭고 친절하다가 실패하거나 잘 안 풀리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요. 실패 앞에서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운이 나빴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성숙한 사람은 실패에서 배웁니다.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석하고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함을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공 앞에서도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성공하자마자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 혼자 다 한 것처럼 행동하고 도와준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듯이 행동하죠. 하지만 진짜 훌륭한 사람은 성공해도 겸손합니다. 함께한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고 더 배우려 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에 모든 물이 모여든다고요. 겸손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님이 계십니다. 사업에 여러 번 실패하셨지만 한 번도 남 탓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배운 점을 정리하시고 도와준 사람들께 감사 인사를 빠뜨리지 않으셨죠. 그리고 결국 크게 성공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후에도 여전히 겸손하시고 후배들을 챙기시고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으셨어요. 그분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실패와 성공 앞에서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 되면 벌써 콧대가 하늘을 찌르고 조금만 안 풀리면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는 결국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에게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실패했을 때 남 탓하지 마세요.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마세요. 두 경우 모두에서 겸손하고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진짜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시니어 분들은 이미 인생의 등락을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살아오신 분들이야말로 진짜 어른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말씀 한마디가 젊은이들에게는 100마디 충고보다 소중합니다. 다섯 번째 안목을 정리하겠습니다. 실패했을 때와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됩니다. 실패해도 책임지고 성공해도 겸손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는 5가지 철학적 안목은: 첫째, 이익이 없을 때 그 사람을 보라. 둘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라. 셋째, 위기의 순간 행동을 보라. 넷째, 작은 약속을 지키는지 보라. 다섯째, 실패와 성공 앞에서의 태도를 보라. 이 5가지 기준만 기억해도 여러분은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준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익이 없는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대하고 있나요? 나는 약자에게 친절한가요? 나는 위기의 순간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나요? 나는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나요? 나는 실패와 성공 앞에서 겸손한가요?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해 보세요. 우리 모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마음에 새기고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성장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3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요. 좋은 사람을 보면 배우고 나쁜 사람을 보면 반성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거울입니다. 그들을 통해 사람의 본성을 배우고 동시에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사람을 보는 눈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과 경험, 그리고 수많은 실수를 통해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을 잘못 봤어도 괜찮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계속 배우면 됩니다. 중요한 건 계속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됐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안목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진짜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길,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 진짜 좋은 사람이 되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